자, 29번 문제 할 차례죠. 29번 보시면 저항이 5옴인 도체의 2A의 전류가 1분간 흘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줄인가 해서, 요거는 이제 전기 문제인데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H는 I 자승 RT 요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줄이 되고요. 줄을 구할 때 전기 문제에서 줄을 구할 때, 에너지를 구할 때죠. 에너지를 구할 때 헨리의 법칙 H는 I 자승 RT 해서 I는 전류가 되겠고 R은 저항이죠. 그리고 T는 시간이 돼요. 줄은 에너지고 헨리 해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저항이 5옴 그리고 전류가 2A네요. 그러면 H는 2A의 자승 곱하기 R, 저항이니까 5옴 곱하기 1분간이니까 요거는 초로 나타냅니다. 초. 자, 시간은 세크, 초로 나타내면 1분은 몇 초? 60초죠. 60초. 그리고 60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1200 줄이 되더라. 1200 줄이 되더라. 그래서 H는 I 자승 RT 요식만 하나 외우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30번 1냉동토는 한국 RT 얼마예요? 3320RT 그리고 3300kcal/h 이렇게 나타내죠. 1RT는 3320kcal/h. 자, 그럼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에서 중간 냉각기 주위에 연결되는 장치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요거는 가로로 그려져 있네요. 가로로 그려져 있고, 자, 밑에 생략된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1번 2번 요게 저단 압축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서 들어가면서 보조 팽창 밸브에 팽창 한번 시켜주고, 그럼 쭉 가가지고 나가서 팽창 한번 더 시키고. 자, 요 사이클이 뭐예요? 2단 압축 1단 팽창이죠. 왜? 얘는 보조 팽창 밸브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중간 냉각기고, 냉각기, 얘가 저단 압축기, 그리고 얘가 고단 압축기.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1번이 여기, 1번이 여기 수액기로 붙어 온다고 했으니까 맞겠죠? 압축기 다음에 요게 응축기잖아요. 응축기가 여기 설치되고 증발기가 여기 설치될 텐데 1번 응축기에서 지나간 바로 수액기 있죠. 그래서 수액기로부터 요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갈로 2번은 고단 압축기로, 자, 요게 저단 압축기, 이거 고단 압축기니까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는 형태, 고단 압축기로라는 말도 맞겠고, 그 다음 갈로 3번 같은 경우는 응축기는 어디 있어요? 자, 응축기 여기 있죠. 응축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팽창 밸브에서 증발기로, 맞죠? 증발기로. 그게 맞겠더라.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 틀린 답은 3번이 되죠. 31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34번. 아니다. 32번. 다음의 여카르노 사이클에서 냉동장치의 각각 기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 한번 그려보면 되죠. PV선도가 요렇게, 자, 제가 연력학 선도를 그릴 때 PV선도랑 같이 그리는 게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TS선도, 그렇죠. TS선도 이렇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PV선도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고, TS선도는 어떻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한번 보면은 A, B, C, D 해가지고 지금 화살표가 그 문제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적혀있기는 A, B, C, D 이렇게 적혀있어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 B, A. 요게 답은 3번인데 답이 3번이라고 하면 제가 3번대로 그려볼게요. A, B, A가 응축기, B, A. 응축기가 여기가 되겠네. C, B 1, 2, 3, 4 C, D A, B, C, D.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BA가 응축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B는 압축기가 되겠고 DC가 압축기라고? DC가 이거 문제 완전 개판이네. 자, 이거 문제 풀지 말죠. 문제 꼽혀하고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여카르노 사이클이죠. 여카르노 사이클. 여카르노 사이클에서 AB 구간 먼저 봅니다. AB 구간 봤을 때 자,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AB 구간은 일정하죠. 그래서 등온 최적은 어떻게? AB 구간. 자, 1로 가니까 B에서 A 구간으로 가죠. 순서대로 적어줄게요. BA A, B. 자, 다시 요게 낫겠다. 자, 그럼 다시 AB 구간 AB 구간 다시 할게요. AB 구간 같은 경우에는 S가 일정하면은 뭐다? S가 일정한 사이클.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는 단열이 되죠. 단열이고 그 다음에 AB가 어떻게 최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최적이 줄어들면은 압축. 그래서 단열 압축. 자, 그 다음에 BC죠. 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BC는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그 다음에 BC는 최적이 어떻다? 줄어들죠. 그러면 압축이죠. 등온 압축.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어떻게? CD는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단열. 최적은 1로 가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면 팽창. 그래서 단열 팽창. 그 다음에 DA 구간은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그 다음에 최적이 증가하죠. 팽창. 등온 팽창. 자, 이렇게 해야 답이 맞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AB 구간이 압축, BC 구간이 응축, CD 구간이 팽창, 요 DA 구간이 그렇죠. 증발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야 선도가 맞겠다. 자, 32번 문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완전 개판이네 이거. 자, 이런 거 그 시험 칠 때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땡큐 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점수 4점짜리. 자, 다음 33번 문제. 다음 회전식 압축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회전식 압축기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있으면은 요 동그란 축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주위의 공간을 압축하는 게 회전식 압축기죠. 그래서 흡입 밸브가 없다. 자, 흡입 밸브, 토출 밸브가 있는 거는 왕복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이 연속적이다. 맞죠? 이게 뭐 이렇게 한 번 가서 서는 게 아니고 왕복동은 위에 가서 서고 아래 가서 서는데 얘는 그대로 계속 돌아가니까 연속적이다. 그 다음 회전수가 100rpm 정도로 매우 적다. 회전식인데 rpm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왕복동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맞겠고. 네, 답은 3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저는 34번. 가스관과 맞대기 용접을 할 때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관 단면에 V형 가공을 한다.
뭐 요렇게 있으면 요런 모재가 있다면은 우리가 용접할 때는 요렇게 가공을 해줘요. 절단이 아니고 요렇게 절삭을 해주죠. 깎아가지고 줄질을 하던가 아니면 그라인더 가지고 연마 작업을 해서 어떻게 V형, C형을 만듭니다. 우리 용접 작업할 때는. 그 다음에 관을 지지대에 올려놓고 편심이 되지 않게 고정한다. 수평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맞겠고. 그 다음에 관의 중심축을 맞춘 후 3에서 4개소에 가접을 한다. 가접한다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접 후 본 용접은 하향 용접보다 상향 용접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래로 보고 용접하는 게 쉬워요? 위로 보고 용접하는 게 쉬워요? 아래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하향 용접을 한다.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35번 매설 주철관 파이프를 절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 주철관 파이프 절단 링크형 파이프 커터. 문제 답 그대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링크형 파이프 커터. 링크형 파이프 커터. 주철관. 비체적 단위 뭐예요? 자, 63번 비체적 단위. 그렇죠. 미터 3승/kg. 단위 중량당 차지하는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미터 3승/kg.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37번. 파이프의 표시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스관은 G로 표시한다. 맞죠? 가스. 그 다음에 2번 파이프는 하나의 실선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도면 중에서는 파이프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뭐 엘보를 썼으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관은 스팀 해가지고 S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을 파단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한다 돼 있는데, 파단하여, 요거는 화살표가 아니고 팔자형선이에요. 팔자형선. 그래서 요게 화살표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4번이 틀린 답이고. 자, 그 다음 38번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낮추. 자, PT가 감소하더라. PT가 감소하고 엔탈피가 일정하더라. 이건 무슨 작용? 그렇죠. 교축작용. 팽창 밸브.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그럼 39번 브라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브라인은 냉동 능력을 낼 때, 자, 브라인은 우리 간접 냉매죠. 그런데 잡열로 할 수가 없다. 현열이죠, 현열. 간접 냉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에틸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염화 칼슘 용액은 유기질 브라인이다 돼 있는데, 자, 그 중에 염화 칼슘 있죠, 염화 칼슘. 염화 칼슘은 소금이죠, 소금물. 그래서 무기질입니다. 무기질. 자, 그 다음에 3번 염화칼슘 브라인은 그 중에 용해되고 있는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성이 크겠죠. 당연히 산소량이 많을수록. 자, 그 다음 4번에 프로필렌 글리콜은 부식성, 독성이 없어 냉동식품 동결용으로 사용이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40번 문제. 다음의 내용 중 잘못 설명한 것은 CFC계 후레온이죠. 프레온 냉매는 안전하므로 누출되어도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 프레온은 뭐 때문에 요즘에 사용을 금지하죠? 오존층 파괴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환경에 문제가 없지 않죠. 환경오염의 주범이 프레온 가스인데.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자, 41번 냉동장치 내에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해서 뭐 간단하게 증발기를 예로 든다면은 증발기에 들어가는 냉매량이 부족하면 증발을 다 못 시키죠. 그래서 증발기 온도가 상승하고, 증발기 온도 상승하면은 압축기에 넘어가는 가스도 온도가 상승해서 넘어가니까 토축가스 온도도 상승이 될 거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현상이 아닌 것은 해서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고압이 상승한다. 고압이 상승한다. 자,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량이 현저하게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이 압축기를 뭐 드럼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양이 작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승한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관에 상이 붙지 않는다. 토축가스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 흡입가스가 과열된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고압이 상승한다가 아니고 줄어든다. 자, 다음 42번. 배관 재료 부식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악효입니다. 악효. 4번의 악효.
악교는 접착제예요. 접착제. 본드예요. 본드. 자, 다음 43번.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할 때 단열 압축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자, 뭐예요? 단열하면 뭐였어?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엔트로피 S가 일정할 때 단열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그 TS 선도 그릴 때도 나왔죠. S가 일정하면 단열. 그래서 2번 엔트로피가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문제 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답을 외우시면 돼요. B접점 5번 8번. 자, 이렇게 생긴 거 B접점. 1번이 되죠. 답 1번. 문제 답 그대로 나와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45번.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냉매인 물 5도씨 전후의 온도로 증발하고 있다. 이때 증발기 내부의 압력은 해가지고, 우리 흡수식 냉동장치 보면은 구성 요소가 4가지죠.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그리고 흡수기 이렇게 있는데, 이 증발기로 응축했던 액을 분사시킬 때 어떻게? 증발기 내부는 6.5에서 7mm 수은주를 유지한다고 했죠. 왜?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실내 팬코일에 들어가는 배관의 온도가 상온 5도씨가 되니까. 그러면 압력은 얼마다? 7mmHg 수온주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되죠. 1번.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어제 풀었던 거예요. 난방부하가 3500kcal/h이고 방의 온수 방열량의 방열 면적은 몇 미터의 자승인가? 자, 요거는 열량 Q는 자, 표준 방열량 스몰 Q라고 했을 때 표준 방열량 곱하기 뭐였어요? 방열 면적 EDR이었죠. EDR. 그래서 얘가 kcal/h가 되고, 얘는 kcal/m 자승의 h가 되고, 얘는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 돼가지고 없어지니까 kcal/h 해서, 자, 여기 46번 문제. 난방부하가 3500. 그러면 요 녀석 Q가 350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표준 방열량 얼마예요? 온수니까, 그죠? 만약에 증기면 650.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온수니까 450 곱하기 EDR이니까, 그럼 EDR을 구하면은 450분의 3500. 자, 이렇게 구하면 7.8 나오네요. 7.8 미터의 자승. 자, 자주 나오죠. EDR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다음 중 펌프의 종류에서 작동 부분이 왕복 운동을 하는 왕복동식 펌프는 해서, 자, 이거 다 메모하셨죠? 자, 펌프든 압축기든 종류는 비슷해요. 최적식, 왕복동식, 뭐 원심식 이렇게 비슷한데, 자,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피플이라고 외우시고요. 사람이죠. 피플이라고 외우시고, 회전식, 기나베, 그리고 원심식은 터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터보. 뭐 다른 것도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왕복동식은 피스톤 플런저, 그 다음에 회전식은 기어, 나사, 베인이고요. 그 다음에 원심식은 터보, 냉동기, 터보 펌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터보 압축기. 피스톤 플런저, 기어, 나사, 베인, 터보. 그래서 47번은 다음 중 펌프의 종류에서 작동 부분이 왕복동 운전하는 거는 피플이니까 플런저겠죠. 플런저.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8번. 송풍기에서 오버로드가 일어나는 경우에 옳은 것은, 자, 오버로드라는 거는 뭐가 넘쳤다라는 거죠. 뭐가 넘쳤는데 넘칠만한 게 풍량이 과잉한 경우. 자, 풍량이 되겠죠. 풍량. 송풍기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풍량이 과잉한 경우. 풍량이 너무 많은 경우. 자, 그 다음 49번. 틈새 바람이 Q고 실내 온도가 TR, 외기 온도가 TO라고 했을 때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부하를 구해라. 현열 부하. 자, 현열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Q는 현열 구하는 공식. 그렇죠. G, C, 델타 T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0.24Q, 597Q, 717Q, 그리고 0.29Q 이렇게 돼 있는데 틈새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면은 물이에요, 공기예요? 공기죠. 공기니까 자, 풀어보는 거예요. Q는 자, 스몰 Q로 줬고요. 곱하기 공기의 비율 얼마? 공기의 비율은 0.24예요. 그래서 곱하기 0.24가 되는데 얘가 공기일 경우에는 공기는 무게가 없죠. 기체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최적으로 나타냅니다. 최적으로 나타내면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되고, 이 미터 삼승 퍼 아워를 킬로그램 퍼 아워로 구해주려면은 1.2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Q 곱하기 1.2 하면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 요 비열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델타 T 요런 공식이 되는데, 그러면 요 1.2랑 0.24랑 곱해보면은 0.29 나옵니다. 0.29.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공기일 경우에요. 공기일 경우.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다음 중 공조방식 중 열손실이 가장 큰 공조방식은 일단 덕트 많은 거. 열손실 많은 거는 무조건 덕트 많은 거. 그래서 몇 번? 1번에 이중 덕트 방식이 되겠죠. 이중 덕트 방식. 자, 다음 51번. 다음 중 건조공기 중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건조라고 했죠. 건조공기, 건공기. 아닌 거 뭐겠어요? 수증기겠죠. 수증기. 3번. 당연한 말이죠. 자, 다음 52번. 다음의 공기선도에서 2에서 1로 냉각 감습할 때 현열비는 몇 SHF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열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습공기선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냉각 감습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가열해서 넣어주는 형태의 냉각 코일이다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선이 뭐예요? 그렇죠. 엔탈피 선이죠. 엔탈피 선에다 쭉 꺼보니까 H1, 그리고 여기도 기출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해드릴게요. I1, I3, 요 녀석이 I2더라. 그리고 얘가 1, 2, 3. 순환 순서가 이렇게 되죠. 순환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선도에서 여기 그려놓은 구성도에서 현열 구간은 어디겠어요? 현열 구간 2번, 3번이죠. 왜? 절대 습도가 일정하니까. 절대 습도 X가 일정하니까. 습도에 변화가 없으니까 현열이더라. 그럼 2번, 3번이 현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열비라는 거는 QS 더하기 QL 분의 QS잖아요. 그 QS 더하기 QL이니까 얘가 전열. 전열 분의 현열. 자, 요게 SHF죠. 현열비. 현열비 SHF더라. 그럼 구해보는 거예요. 현열이 뭐다? I3, 요게 1이네. I1이죠. I3랑 I1 구간. 그러면 현열 QS I3 빼기 I1 요거 더하기 잠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습도만 상승하는 거. 온도는 변하지 않고 습도만 상승했으니까 I2 빼기 I3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열 I3 빼기 I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얘들 두 개는 전열이니까 I2 빼기 I1 해도 되죠. I2 빼기 I1 해도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3 빼기 I1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전열분의 현열이니까, 전열분의 현열이니까. 그러면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I2 빼기 I1 분의 I3 빼기 I1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3번 문제. 다음은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해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 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보시면 1번에 증기 난방보다 온수 난방의 쾌감도가 더 좋다. 왜냐하면 증기 난방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실내의 먼지들이 쭉 이제 올라오겠죠. 땅에 체류하지 않고. 그래서 쾌감도가 나쁘고, 쾌감도가 증기 난방이 나쁘고 온수 난방이 좋고, 그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증기 난방보다 온수 난방이 취급이 용이하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온도가 낮으니까 사람이 만지기에 좀 수월한 거고. 그 다음 3번에 온수 난방보다 증기 난방의 가열 시간이 더 빠르다. 온수 난방보다 증기 난방의 가열 시간이 더 빠르다. 잠깐만, 일단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온수 난방보다 증기 난방의 설비비가 더 많이 든다. 자, 요거는 이제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펌프도 있고 팽창 탱크도 있으니까 증기 난방보다 그 설비비가 많이 드는데, 자, 답은 같은 경우는 온수 난방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근데 온수 난방 제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은, 자, 온수 난방 하면은 제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급탕기죠. 급탕기. 근데 요 급탕기는 그 가열 속도가 빠르죠. 근데 요런 문제 풀 때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온수 난방이 가열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이겠네. 응? 4번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급탕기 생각하면 3번이 틀렸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급탕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그 온수난방이 펌프하고 팽창탱크가 많이 들어가니까. 뭔 설명을 이래 하노. 내가 헷갈리게 설명했네. 자, 온수난방보다 전기난방의 설비비가 더 많이 든다. 요거는 전기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난방보다 배관지름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난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설비비는. 그리고 고온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 그래서 답이 4번. 자, 다음 54번. 다음 중 환기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거 몇 번? 1종이 되겠죠, 당연히. 강제로 빼고 강제로 넣어주면은 가장 좋겠다. 5번에 5도씨인 450도 50kg/h의 공기를 65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기로 가열하는 경우 필요한 열량은 GC∆T로 구하면은 1번 답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56번. 실내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 추위,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유효 온도는, 자, 앞에서 유효 온도는 뭐였어요? 유효 온도. 얘는 온습기였죠, 온습기. 그 다음에 수정 유효 온도. 온습기보. 그 다음에 공기조화 4대 구성 요소. 자, 온습기청 이렇게 되죠. 온습기, 온습기보, 온습기청. 청정도. 복사열, 청정도. 자, 요거 하나 외워 놓으시면은 한 2문제 정도는 공짜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답이 1번이 되겠죠? 온습기복. 자, 다음 57번. 온수 베이스보드 난방에서 가열면의 공기 유동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는, 자, 온수 베이스보드 난방이라는 거는 뭐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벽면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걸레바지가 있죠. 걸레바지. 벽면 맨 밑에 이렇게 걸레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작은데 커다란 걸레바지에다가 요렇게 구멍 나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솔솔솔솔 나오는 거. 요 그릴이죠, 그릴. 그릴입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58번. 냉동기의 증발기에서 공조기의 코일로 공급되는 것은 뭐예요? 냉각수가 되겠죠. 냉각수. 아니, 냉수가 되겠죠. 냉수. 증발기 안에 있는 거는 냉수가 돼요. 냉각수는 어디 있어? 쿨링타워에 있잖아. 응축기 밖에 있죠. 응축기 안에 있는 거는 냉매로 쓰이는 냉수가 되죠. 대담하니까 나도 냉각수라고 하고 있어. 낚일 뻔했습니다. 냉수입니다. 냉수 2번. 냉수입니다. 자, 59번. 다음에 냉방 부하 중 현열 부하에만 생기는 것은, 자, 잡열은 물하고 습기가 있는 게 잡열이라고 했고, 현열은 습기가 없는 게 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면 인체는 습기가 있으니까 아니겠고, 그 다음 틈새바람 공기에도 습기가 있죠. 그 다음 외기 공기에도 습기가 있다. 유리창은 복사열이죠. 복사열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0번. 다음 설명 중 개별식 공기조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개별하면 뭐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1번, 사무실에 패키지형 공조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조화된 공기는 패키지 상부에 있는 치출구로 실내에 송풍한다. 이게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자, 2008년 1회차 문제 풀어봤습니다.